안녕하세요. 오모리TV 송정빈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연휴 기간인데요. 다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짧은 영상 하나 찍는데 중고지게차 살 때 구입하는 요령 좀 알려드릴게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장비 살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일단 현대지게차, 두산지게차 공통으로 먼저 엔진지게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엔진 3톤, 7톤 뭐 다 공통사항이고요. 일단 중고지게차를 살 때 첫 번째 유의사항 말씀해드리면, 일단 외관이 깨끗해야 돼요. 외관이 지저분해도 중고지게차는 전원주행 잘 되고 작동만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외관이 좀 깨끗한 지게차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외관에 대한 퀄리티는 그 상품화하는 업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좀 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중고지게차를 보셔야 될 게, 차주분들이 장비 상담을 하시면 장비 차만 보시는데 일단 타이어를 먼저 봐야 돼요. 타이어 트레드가 몇 프로 정도 남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트레드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기본 3톤 기준으로 전후 타이어 교체하는데 보통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100만 원 좀 안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솔리드 타이어 같은 경우는 150 이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장비 가져오자마자.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 확인, 그리고 엔진은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엔진 후드를 이렇게 열고 엔진 헤드 부분 있죠. 헤드 인젝터 부분, 옛날 불안자 타입은 번외로 하고요. 인젝터 타입 같은 경우는 인젝터 누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헤드 커버 누유 부분, 인젝터 누유, 헤드 커버 누유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료 필터 부분, 연료 필터 누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료 필터를 또 그리고 언제 갈았느냐도 중요한데, 연료 필터도 이거 9 시리즈 같은 경우는 부품값만 5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차주가 교체해 놓은 거를 사시는 게 좋겠죠? 연료 필터 누유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여름에는 별 상관이 없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장비를 사고 나서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시동이 안 걸려서 배터리를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들여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크랭킹이 잘 되는지, 빵빵하게 배터리 출력이 잘 나오는지,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게차는 유압으로 작동을 하니까 각종 유압 실린더가 많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3단 마스트인데, 3단 마스트 실린더 리테이너 부분에서 누유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누유가 있으면 이렇게 흘러서 기름이 줄줄 새거든요. 그거는 당분간 작동상의 문제는 없는데 추후에 실킷이라고 해서 외부 리테이너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사실 때 이거 리테이너 확인하시고요. 이건 3단 마스트라서 프라이머리 실린더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실린더가 양쪽에 더 있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누유가 없어요. 이제 신차 상태 차다 보니까 누유가 없죠. 그 다음에 각종 커플러 부분, 유니온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니온 부분은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앞에 블록, 그 다음에 이건 사이드 시프트 실린더인데 이런데 누유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포크 부분, 녹슬거나 까진 부분은 지게차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틸트 실린더 이쪽에 누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벨로즈 커버가 있어서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잠깐 시동 좀 켜겠습니다. 두산 장비는 이렇게 시동 ACC 넣고 바로 시동 걸면 안 돼요. 계기판 세레머니 끝나고 어느 정도 있다가 시동을 걸어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뒤에 조향축을 잠깐 돌렸는데, 뒤에 조향축을 보시면 조향 실린더가 있어요. 이 조향 실린더도 누유가 많거든요. 이 부분 누유가 돼서 기름 밑으로 떨어지는지 조향 실린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도 만약 모르고 그냥 사오고 난 상태에서 바로 비용을 들여서 고쳐야 돼요. 저것도 비용이 한 실린더 전체 가리하면 그래도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확인하시고, 그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조향 실린더, 링크, 너클, 그 다음에 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에 여기에 그리스를 잘 안 치고 그냥 무자비하게 무지성으로 타는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가 없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쇠와 쇠끼리 닿습니다. 그러면 요 링크도 먹고 안에 핀도 먹고 너클도 먹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쇠와 쇠끼리 마찰 때문에 간섭이 생겨서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시동을 걸고 핸들을 좌로 우로 까짝까짝까짝 움직이면 여기 유격이 보이거든요. 여기 유격이 많으면 이게 공차 유격이라고 하는데 유격이 많으면 이거는 링크랑 핀 다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런 차들은 보통 인지하시고 구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스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차들은 이쪽 빨간색 니플 부분인데 그리스 니플 링크 이쪽 여기 위아래도 하나 있어요. 총 4군데인데 그리스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차들은 쇠와 쇠끼리 마찰이 잘 없으니까 윤활이 잘 되니까 겉으로 봐도 쇠가루도 없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해요. 그런 차들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웨이트 부분을 봤을 때 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누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누워 있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캠버라고 하는데 캠버가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캠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마찰 때문에 벌써 위에가 이제 먹었다는 소리죠. 바퀴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거는 가져오자마자 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조향 실린더, 그 다음에 조향 실린더, 링크, 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잘 작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봐야 되는 게 또 뭐 있냐. 마스트는 올렸다 내렸다 한번 해보시고요. 부드럽게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그건 별로 문제 없는 차고요. 특별히 체인 같은 경우도 뭐 유심히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체인은 이렇게 잘 고장나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인은 그냥 윤활만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캐리지 베어링이 이렇게 있는데 캐리지 베어링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부하 작업을 하거나 그런 장비가 아니라면 유격이 많지는 않아요. 캐리지 베어링이 나가면 벌써 이 안쪽이 이너 마스터 안쪽이 먹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올렸을 때 바로 표시가 날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두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하나.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어깨 부싱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엑셀 쪽하고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엑셀 쪽하고 여기 가운데 요거 빨간색 그 니플이 있는 부분인데요. 엑셀 쪽이랑 마스트가 고정되는 어깨 부싱 자리인데 저 부분이 어깨 부싱이 지게차가 틸트가 전경각 후경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윤활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기 어깨 부싱이랑 핀이 들어가 있는데 핀은 그냥 일반 쇠고 부싱이 동 재질이거든요. 황동 동 재질인데 옛날 신추라고 그러죠. 동 재질인데 저기 마모가 돼 있으면 그 유격이 있어요. 떡꺽떡꺽하고 유격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저거는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깨 부싱 자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 부싱이라고 합니다. 마스트. 그리고 지게차는 이렇게 실을 넣어보시면 세븐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9 시리즈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이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용 시간이고 밑에가 주행 거리인데 장비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장비는 보통 사용 시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뭐 1년에 2,000시간 정도를 탄다고 보시면 되는데 1년에 2,000시간 타면 5년이면 10,000시간이잖아요. 사용 시간이 풀로 좀 많은 편이고요. 1년에 한 1,000시간에서 1,200시간 정도 타는 게 보통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1,000에서 1,200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5,000시간, 20,000시간 정도 탄 장비도 있긴 한데 그 장비들은 일단 사용시간이 10,000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엔진 부분을 좀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이 계기판이 자동차처럼 지게차는 사용시간이 검사 때마다 그 전산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상시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전산화 작업이 안 돼 있어서 자동차처럼 계기판 키로수가, 주행 거리가 차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차들은 없고요. 지금 나오는 세븐 장비, 9 시리즈 장비 같은 경우는 노트북을 문에서 스캐너상으로 확인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엔진 가동 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기판이랑 스캐너 장비 시간이랑 맞으면 문제가 없는 장비겠죠.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일반 차주분들은 없으니까 이거는 주변에 뭐 친한 정비사분이나 그런 분한테 한번 요청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게차 사용 시간은 아직까지 전산화 작업이 안 돼 있다. 자동차처럼 주행거리가 누적적으로 조회가 안 된다. 그게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네요. 건설기계가. 지게차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법제화돼서 언젠간 시행될 거라고 보고요. 중고 지게차 사실 때 첫째 타이어, 그 다음에 마스터 어깨 부싱, 그 다음에 뒤에 조향 실린더, 핀 부싱, 마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동이 일괄적으로 잘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상태, 연료 필터 상태, 그 다음에 디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엔진 헤드 가스켓, 잠바 카바 가스켓, 그 다음에 인젝터 누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실 수 있는 게 뭐 겉벨트 장력 같은 거 보실 수 있는데, 지금 9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토 텐션으로 기본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주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손으로 눌러봐서 짱짱함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1, 2cm 유격이 있으면 벨트가 다 됐거나 아니면 텐셔너 베어링이 고장났다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게차가, 깨끗한 지게차가 보통은 상태가 좋고요. 지저분하고 뭐 안에 딱 열어봤는데 뭐 난리가 아닌 지게차들은 보통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탔던 지게차, 아파트 현장에서 탔던 지게차들은 상태가 대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같은 경우는 지정으로 이렇게 지게차를 한 사람이 타지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지게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게차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탔던 지게차들은 보통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뭐 렌트 이력이라 그러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더 설명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게차는 당연히 전후진은 해보셔야 되고요. 브레이크 잘 됐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진 넣었을 때 바로 전진 반응이 바로 오고, 후진 넣었을 때 후진 반응이 바로 오는 그런 거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톨 테스트라고 그래서 브레이크 바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 분들은 따로 뭐 유튜브 상이나 동영상을 청취하셔서 따로 한번 보시고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진, 후진제 바로바로 미션이 뜨면서 지게차가 잘 움직여야 돼요. 그건 기본이죠. 그 다음 브레이크도 담력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사오실 때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엑셀오일, 드라이브 엑셀오일이 교체가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교체가 돼 있으면 땡큐고요. 교체가 안 돼 있다면 보통 교체를 해서 사오시거나 아니면 사오신 다음에 바로 이 3종 세트, 국물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케미컬 전체 교환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중고지게차 같은 경우는 전 차주가 오일을 언제 갈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처럼 매입해오는 과정에서도 알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고지를 다 합니다. 오일을 교체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문의를 드리는데, 하여튼 오일 종류는 무조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엔진지게차에서, 디젤 엔진지게차에서 엔진 오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고 그래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비용적인 측면은 약간 나갈 수가 있는데, 자동차나 지게차나 디젤 커먼레일 CRDI 엔진은 구조상 동일합니다. 엔진 오일 교체 주기를 넘기면 돈이 왕창 나가요. 뭐가 나가든 고장 납니다. 무조건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넘기면. 그래서 엔진 오일은 빨리빨리 교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용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200시간, 250시간 정도에는 교체를 하라고 보통은 추천을 드리고, 엔진 오일 기준. 그리고
시간대로 우리가 교환할 수가 없다. 좀 우리는 사용 시간이 좀 맞출 수가 없고, 우리는 지게차를 많이 안 쓴다 하는 업장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은 보통 교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우리는 사용 시간이 너무 적어서 교환을 안 하는데요 하는데도 이 업장이 있는데, 엔진 오일을 교환을 안 하고 오래 사용 시간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교환을 안 하시면 엔진 오일은 수분과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성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교체하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무조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은 엔진보다는 좀 중요도가 적긴 한데, 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 2번 갈을 때 한 번 정도 교환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엑셀 오일도 자주 교환하세요. 드라이브 엑셀 오일도 교환을 자주 안 하시려고 하는데, 드라이브 엑셀 오일은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산 장비 같은 경우는 9 시리즈가 나오면서 두산에서 뭐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미션 온도를 낮추면서 미션 케미컬류의 교환 주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을 교환하면서 엑셀 오일이 같이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션 오일만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엑셀 오일이랑 같이 갈아야 됩니다. 9 시리즈는 그렇고요. 7 시리즈는 엑셀, 미션, 엔진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방식은 저는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윤활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랑 같이 물려서 돌아가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윤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각각의 독립된 케미컬을 쓰면서 교체를 하고 윤활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기계적인 성능은 좋다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9 시리즈는 엑셀이랑 미션이랑 같이 순환하게 돼 있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깜빡이 등은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만약 뭐가 안 되거나 작동을 안 한 상태에서 사오게 되면 나중에 검사받을 때 지적사항 나와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다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연휴라서 한가치네요. 한강에서 오늘 나와가지고 뭐 일할 거 있어서 몇 개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휴 때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분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중고지게차 구입 요령을 속사포대로 막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타이어 점검. 타이어 마모도를 점검하라. 두 번째, 각종 실린더 누유 점검. 세 번째, 마스트 어깨 부싱 점검. 네 번째, 조향 실린더 점검. 그 다음에 조향 실린더 핀 유격. 그 다음에 어디 먹은 곳이 없는지 점검. 그 다음에 엔진 부위에서는 헤드, 잠박 카바 누유, 인젝터 누유, 그 다음에 연료 필터 쪽 누유 점검.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 점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대충 알고 지게차를 구입하시는 게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므리TV 송정빈이었고요. 오늘은 10월 8일 연휴 기간 동안에 찍어봅니다. 남은 연휴, 추석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